원내대표님에 의해서 공수처의 소위 정치인 사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시된 법사위 전체에 의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우리 국회를 상대로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새빨간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가입자 정보 조회가 고발 4조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제보 사주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모 씨가 우리 당 김모 의원으로부터 소위 검찰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장 사본을 전달받은 시기는 2020년 4월 3일 그리고 4월 8일 두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최모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2020년 8월 2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 4조억을 수사하기 위해서 소위 통신자료를 조회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2020년 4월 3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진 소위 고발 4조억 관련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확인한 통화 내역을 통해서 그 피의자들과의 통화를 한 통신자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소위 고발 4조억이 제기된 것은 2022년 9월 2일 날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최초로 보도가 되고 오늘 9월 10일 날 김모 국회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올해 9월 10일 부검경 소위 통화 내역을 이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41조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보관하는 기간을 1년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9월에 발부된 소위 법원의 허가서에는 작년 9월 1일 그러니까 2020년 9월 1일부터 그 시점까지의 통신 내역만 제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 9월 1일 이후라면 소위 고발 4조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그 9월 1일 이후에 고발 4조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우리 당 국회의원들의 통화 내역 그리고 그 카톡 등 로그 기록을 확보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들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소위 고발 4조억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했다는 겁니까?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연히 즉시 사퇴해야 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으로까지 탄핵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